자, 안녕하세요. 자, 저기 있는 59페이지요, 요약집. 예, 거기 있는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그 지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우리 아마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거 한 적이 있죠. 예, 지대 중에 특히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지대하고 임료에 대한 차이가 뭐가 될 것인가 를 통해서 맨 먼저 요 준지대 개념을 먼저 아시죠. 준지대. 자, 일단 이 말은 지대에 준한다 이거죠. 이 말은 원래 이런 뭐 있으면 임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지대와 임료에 대한 차이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 생산 가능, 즉 만들 수 있는 물건 이용 대가가 뭐냐, 곧 이게 임료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물건 이용 대가, 곧 이게 지대랍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기계란지 기구 같은 건요. 자, 기계나 기구는 단시간, 즉 단기간에 어떤 추가적 비용이 투입하지 않고도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으면 마치 지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다르면 중지대인데, 이런 특징이 이겁니다. 항상 기계나 기구 등에 대해서 단기간, 즉 일시적 이용 대가가 뭐냐,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 해서 곧 이게 준지대고, 결국은 얘를 장난치면 뭘 장난치는가 하면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요 말 대신 뭐 장기간 이렇게 장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알론슨의 어떤 알론슨 아니죠,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 이건 지난주 했습니까? 이 내용 안 했습니까? 네. 자, 일단 마찰 비용 이론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얘는 나오면 항상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다. 이러한 개념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일단 이 지대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다시 볼게요. 헤이거가 말한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이 개념 아시면 돼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도심과 그 다음에 외곽이 있으면요. 이때 이제 토지 이용 대가가 뭐죠? 지대. 자, 물어보자고요. 우리 지대라는 것은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 점점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지대.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대가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 거꾸로 교통비란 도심에서 외곽 나면 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요 두 개 있는 값을 합치면요, 합치면 도시 있는 전역에 어디든지 비용 같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거든요. 현재 도심 안쪽에 보니까 지대가 100원 들어갔으면 교통비 현재 0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소에서 결국은 전체 비용이 결국은 100원 들어간 거죠. 요쯤 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것만큼, 여기 지대인데, 자, 교통비인데, 교통비 30원 정도 갔으면 똑같은 크기만큼 지대도 여러분 30원 감소한다는 게. 허랑 결과 지대금이 얼마 되냐? 전체 금액 70원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어느 지역이든 결국은 이 두 개 있는 비용은 합치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교통비 일종의 마찰 비용인데, 그러면 도로 교통이 발달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교통비가 절감되겠죠. 절감되어진 만큼 훨씬 더 지대는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논리인데, 어쨌든 중요한 말은 요 두 개에 대한 설명 들고 곧 이건 전부 다 이 마찰 비용 이론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지대 논제. 자, 지대 논쟁은 사실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전 학파하고 반대 누가 있죠? 신고전 학파가 있는데, 가장 큰 게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보니까 토지와 그 다음에 자본을 갖다가 구별했느냐 하는 건데, 고전은 반드시 구별했습니다. 근데 신고전은 구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대 성격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설명한 거예요.
자, 고전은 반드시 이건 불로소득, 즉 잉여분으로 취급합니다. 밑에 있는 뭐 신고전은 반드시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산요소.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은 생산요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비로 간주한답니다. 여기에 문제 키워드예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린 자본은요, 우리 공장 등에서 이 물건 등을 만들 때 자본은 그 생산력, 즉, 이 투입량을, 양을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죠? 분필 등을 더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했을 때, 이 자본량 결국은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결과, 이건 자본은 무조건 가변적,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근데, 이 토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고전학파는 반드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밑에 있는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용도 등을 변화시키면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고전은 땅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으면 이건 땅은 항상 한정되어 있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결과 이 땅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요소니까 이건 고정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이걸. 밑에 있는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신고전에서는 토지를 뭘 봅니까? 가변요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고전은 보니까 토지는 고정되어 있는 요소고 자본은 이 가변요소죠. 성격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결과 이거 두 개 구별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토지도 변화가 있는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고 자본도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결과 둘 다 똑같은 가변 요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과 굳이 구별하지 말고 결국은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러면 이때 이 부정성 말뜻은 뭐 인간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런 결과 토지 이용 대가 지대는 지주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마다 뭐 있습니까? 임대 수익, 즉 수익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을 하지 않는 수익이 되어진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불로소득이고 밑에 있는 신고전 용도 등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 즉 가변 요소가 되어지다 보니 곧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 대가인 제대로 갖다 뭐를 보고 있습니까? 생산 요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제 요 세 개는 무조건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그래 보시고 있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실제는 뭐가 중요하냐? 자, 고전적,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지대 있죠? 이 농업지대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우리 농업지대 학자가 3명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자, 해볼게, 이제. 지대란 것은 반드시 곡물 가격,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생산비 차이가 뭐냐. 요게 지대주죠. 따라서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생산비의 차액이 지대가 된 데서 이걸 차액 지대죠. 반대 거꾸로 여기다 뭐 있습니까? 운송비, 교통비가 더 추가된 게 여기에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위치지대. 위치지대는 누가 말하는 거죠? T는이죠. 자, 따라서 보니까 현재 니카드는 차액 지대인데 얘는 중요한 건 지대의 원인 자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얘는 기본 전제가 곡물, 즉 쌀 한 가마니 가격에다가 생산비 차이니까 지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쌀 한 가마니 가격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비 차이겠죠. 물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니카드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비 또는 같은 말이 뭐냐 비용도 차이인데 사실 여기 한 개 더 추가됩니다. 이건 큰 의미를 갖지만 그냥 따라가세요. 수학 체감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수학 체감 법칙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만 단지 중요한 건 비용도 또는 저기 있는 생산비 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반대 거꾸로 우리 T는요. T는 얘는 결국은 무슨 차이입니까? 운송비, 절약이 지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위치에 따라 분명히 지대가 달라진다 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요. 실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좀 설명할 건데, 먼저 뭘 보는가 하면요. 예, 이렇게 한번 봐보죠. 우리 여기서 제가 이걸 좀 따로 띄워볼게요. 요 T를 좀 정확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T 내내 무슨 이로? 같은 말이 우리 고립구 이러네, 고립구. 이게 약간 변형된 게 위치지대. 또는 같은 말이 뭐죠? 입지, 교차설. 이렇게 다양한 사실 용어를 쓴다고요. 쓸 때. 쓰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T는 현재 보니까 이런 농업지대입니까? 아니면 도시지대입니까? 응? 이런 분명히 중요한 게 농업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어떤 것보다도. 자, 일단 T는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자, T는 결국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인데, 얘는 기본 전제 보니까 이 땅은 전체가 뭐 있습니까? 비옥도가 똑같더라, 이거. 실제 보니까. 같으면 어느 지역에 이 곡물 등을 생산하든지 생산물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생산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데, 이 도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각각에 있는 농작물이 마지막 이용될 수 있는 한계지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지가.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도심 건교농업, 목재, 그 다음에 삼포식, 윤작식, 뭐 곡초식, 마지막에 목장업 이런 순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 결국 뭔가 각각에 있는 농작물이 마지막 이용될 수 있는 한계지인데 여기에 도심 건교농업이고 여기에 목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뭐 삼포식, 윤작식, 그 다음에 곡초식, 목장업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 이 말은 뭔가 도심 건교농업은 요거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이윤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용될 수 있는 선이 요건데 우리 지난주 갖고 있는 프린터 물론 안 가져왔겠죠? 갖고 왔습니까? 맨 마지막, 지난주 갖고 있던 프린터.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오케이. 30번. 그게 뭔가 하면 T년이 사실 말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볼래요? 이런 거거든, 공식이.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윤이 곧 좀 딸 건데, 우리 항상, 소장농이 어떤 땅 주인은 지대를 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이 발생한 금액까지 주려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곡물 쌀 한 가마리 가격에다가 쌀 하나 만드는 생산비에다가 문제는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를 어떻게 하냐? 네, 거리 곱하기 뭐 있습니까? 단위당 운송비를 이렇게 산치면 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쌀입니까? 네, 쌀 나있죠? 한번 해볼게. 자, 쌀 가격이 얼마예요? 150원. 생산비는요? 거리가 19km죠? 조건이. 그래서 단위당 거리 얼마나 있습니까? 5원입니까? 5원이죠. 요거 합치면 얼마 됩니까? 95원이지. 요거 합치면 165원 될 거 아니에요. 쌀값은 150원이거든? 이런 데는 절대 뭐 있으면 손해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현재 이 지역이, 요 지역이 쌀이 들어갈 건데, 보니까 손해본다 이겁니다. 이 지역에 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각각 있는 농작물들 한계, 마지막 이용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누구? 우유입니까? 네, 우유 가볼게요, 이제. 자, 우유 가격이 얼마요? 200원. 생산비는요? 100원. 거리는 19kg고, 삽니까? 네, 키로당 4원이죠.
따라서 이건 76원 되겠죠. 그죠? 그럼 176원인데 우유 가격이 200원이니까 결국은 이 지역은 이윤이 남는 거죠. 그죠? 이런 적인 결국은 우유를 해도 목적으로 해도 하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말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말 뜻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보세요, 이제. 잠시. 요걸 가지고 T는요, 이건, T는 이렇게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여기에 지대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게?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요. 각 산업마다 지대 지불곡선 이렇게 만들었어. 한계 지대곡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제 뭐를 말하는가 지금 하는 것이 요 두 개에 대한 설명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이제. 요걸 갖다 응용한 게 있는데 학자가 두 명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요렇게 된 모양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그지? 도시 공간 구조. 즉, 다시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64페이지. 요약집 64페이지. 자, 요약집 64페이지인데, 거기 있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죠? 네. 여기에 뭐냐? 동심원이요. 요거 누가 말한 거죠? 버제스죠? 이 버제스에 보니까 우리 메뉴, 64페이지 메뉴의 큰 2번 제목이 뭐요? 도시 공간이요. 자, 따라서 보세요. 이런 것이 결국은 도시 공간 구조에 접목시킨 거예요. 한 번 더. 자, 또 갑니다. 예. 자, 이걸 제가 빼버렸네. 자, 어디 보는가 하면 63페이지 보니까요.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입찰지대 곡선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알론스 입찰지대 곡선이요. 여기 보세요. 요렇게 만들어진 게 이 곡선이라고. 이 곡선. 좀 더 이제 확인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 다시, 자, 어디 보는가 하면은, 62페이지. 자, 밑에 갈로 4번 제목이 뭐예요? 현대 도시죠? 그러니까 얘는 현대적 의미의 지대, 즉 도시 지대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론슨이 말한 건데, 얘도 결국은 현대, 즉 도시지대입니다. 도시지대. 자, 보세요. 요거 시험 꽤 많이 나온 사실은. 다시 이렇게 보시라고요. T 내내 고립국 또는 저기 있는 위치지대는 결국 무슨 지대예요? 농업 이론 가지고 결국은 요 둘 다 뭐지? 도시. 도시에 접목한 게 누구냐? 저기 있는 T네. 그러니까 T는 이론의 농업지대를 가지고 도시에 접목시켰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런 게 가끔 시험 나옵니다. 문제에서. 자, 일단 문제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문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있는 문제. 오늘 문제는 아마 제가 없을 건데. 자, 문제를 몇 번 보시는가 하면요. 29번에 1번. 지난주 문제요. 고말하고, 그 다음에, 17번에 4번. 두 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러니까 17번에 4번이 틀린 거죠. 자, 17번에 4번 가볼게요. 이래서 하거든요. 예, T 내내 고립국 이론은 버젯의 동시번 이론을 농업 부분입니까? 도시 부분입니까? 도시 부분에 접목시킨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했던 29번요?
29번에 뭐 있습니까? 알론스의 지대는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T넨의 고립군의 도시 지역에 접목시킨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T넨 자체명화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3번. 23번은 제일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이 말이죠. 지대의 원인 자체가 뭐냐 하면 반드시 뭐요? 운송비 절약이지. 그죠? 자, 2번 이 말이에요. 2번. 응? 요거. 각각에 있는 농작물의 한계지를 설정했다 말 뜻이 그라고. 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이제. 이 말. 우리 도심 건교는 왜 도심 건교에 있냐는 거예요. 왜 목적어 두 번째 있을까 묻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 이 말이죠. 항상 보는 T내는 모든 땅의 비옥등 같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도심 건교는 그만큼 여기서 만들어진 농작물이 도심 안쪽 갈 때 운송비하고 외곽 쪽에서 만들어진 게 도심 안쪽 갈 때 운송비 차이 있습니까? 있겠죠. 결국 이 차이가 뭐냐 다른 말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 그러면 중요한 말은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여기 3번 문제 같은 거예요. 자, 결국은 도심 건교는 운송비가 뭡니까? 되어진 결과 지대가 올라간 결과 항상 얘는 뭐 토지가 집약적 저방적 이용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 우리 보통 도심 건교 지대가 비쌉니다. 비싼 결과 토지 집약적 이용되는데 저 같은 말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원주시 외곽 보니까 외곽 지역에 농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농사 지을 수 있는 벼농사를 많이 심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경작할 수 있는 채소를 많이 심습니까? 채소를 훨씬 많이 심거든? 왜 그렇습니까? 이 높은 지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경작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설마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장난치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수성비, 뭐 중심지 가깝다 멀다 쓴 순간 이건 무조건 T네 이렇게 아시라고. 거기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까지 따라가셔야 돼.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는 뭐 있습니까? T는 무조건 농업이야, 농업. 농업에 있는 일을 도시에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T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렇게 시험 내기도 합니다. T내는 도시지대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문상에서. 맞잖아요, 이거. 그죠? T내는 도시지대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T는 무조건 농업지대야. 농업. 그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그 다음에 요 니카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분명히 설명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끝냅니다. 요걸로써.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마르커스의 무슨 지대예요? 절대지대죠. 얘는 중요한 말이 지대 원인 자체가 뭐냐 묻거든. 뭐 때문에? 이 말 핵심이죠. 모든 땅에 반드시 항상 지대가 존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땅이 부족한 결과 결국은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지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지대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토지가 소유권, 사유화가 인정되니까 결국 지대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요것만 아시고요. 그럼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한 개 더 본다면 과연 한계지. 그리고 또 한계지를 다른 말씀 이 말입니다. 체열등지. 한계지에 지대가 존재할 것이 중요한 거죠. 니카드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막슨 지대가
존재하겠다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다예요.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전부 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볼 게 뭐 있냐, 이제. 우리 현대적 지대에서 보니까 특히 중요한 건 알론소의 입찰지대. 여기 중요하다. 입찰지대가. 자, 요것만 딱 정리할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네, 요약집 보니까, 60페이지. 자, 60페이지 거기 있는 동그라미 2번. 2번이 있어요. 자, 2번이 있는데, 얘는요, 이렇게 보자고, 이제. 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현재 이게 지대이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 반드시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곡선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서. 자, 이렇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때 이거 묻습니다. 왜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곡선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요걸 먼저 확인하시는데,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현재 학원 있죠? 학원을 이용해 보니까 초과인이 300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이윤이 만약에 500이 발생했다 해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 순수익은 요거 둘 다 합친 게 순수익이에요. 순수익이. 그럼 순수익은 800이죠? 표현할 때. 반대로 순현가란 말은 초과인이 발생된 요것만 딱 표시한다고. 표시할 때. 그럼 결국은 순현가가 0이란 말은 반드시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게 사실은 그런 개념인데, 자, 다시. 현재 내가 이 땅 주인한테, 현재 이 땅 주인한테 지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면 내가 현재 이 땅 주인한테 지대를 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줄 용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현재 우리 학을 이용해 보니까 정상이윤 500 발생했고, 초과인이 현재 300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지대 준 적이 없는데, 이 땅 주인에게 지대를 준다면 최대 얼마까지 줄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 장사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장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본다, 이익본다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요것만큼 가져갈 때가 본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재 이거 이외에 요건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현재 이 땅 주인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지대 금액은요, 불로소득이 발생했던 요 금액까지만 줄 용이 있다고, 이게. 만약 현재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땅 주인한테 지대를 갖다 400을 준다면 쳐다봐서 오히려 뭐 있습니까? 나는 100원 계속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손해본다면 절 장사할 리가 없다면 항상. 그래서 이 말이에요. 각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우리 거기 있는 기억. 니 한번.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를 딱 묻거든. 이건 뻔합니다. 무조건 틀린 말이 이 말 나와. 매출액 차이 또는 순수익 차이 이런 말 항상 쓰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 말은 절대 쓰면 안 돼.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순현가 차이 또는 초과 이윤 차이 이렇게 써야 돼요, 무조건. 우리 거기 있는 니 한 번이 그 말입니다. 꼭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현재 보니까, 잠시만요. 자, 일단, 요 지역에서, 여기 1번 지역 할까? 요 지역이 2번 지역, 요 지역이 3번 지역, 3번 지역. 이때 각각에 있는 A 산업과 B와 C가 각각마다 얼마 정도 순현가, 즉, 초과인이 발생되냐 확인해 보니까, 1번 지역은요, A는 1,000원 정도 현재 초과인이 발생한대. B는 800 발생한대. C는 600이 발생한대요. 자, 2번 지역 보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얘가 A는 보니까 500 정도 순수익, 즉 순익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B는 보니까 700 나온답니다. 근데 C는 400이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3번 지역 보니까 여기서 뭐 있습니까? A는 순익가가 없어.
B는 뭐 있습니까? 이게 얘가 한 100이 나온대. C는 보니까 300이 나온대. 각각에 있는 지형을 분명히 나오는 순위가 차이가 있는데 그럼 물어보죠. 1번적은 각 산업들마다 이만큼 순형가가 존재한다. 이 말은 이것만큼 내가 지대줄 용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은 현재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A지. 제일 높은 지대줄 용이 있으니까. 2번적은요? 3번은요? 여기에 우리 거기 있는 기억번 설명이라고. 각 지역에서 각 산업이 최대 순형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 기억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D급번.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현재 여기 1번 적은 보니까 이렇게 가면요. 요만큼 현재 뭐 있습니까? 초과이 발생된 거지, A는. B는 결국은 800이 발생한 거예요. C는 현재 뭐 있습니까? 600 발생한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땅은 결국 누가 차지합니까? A 가져가지. 그 천만큼 초과이 발생되어진 만큼 이제 저는 뭘 줬습니까? 얘한테? 지대 준 거지. 지대 얼마 준 거예요, 이제? 1000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대 곡선상 이미 초과이 발생한 만큼 지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적은 반드시 뭐만 존재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했던 대가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런 말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거기 있는 설명 D급번이 그 말이라고. 각 지대 곡선상에선 정상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역이지 절대 이 말 대신 초과인이 극대화되는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모양이랑 이 모양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입찰대 곡선은 T 내에 있는 모양을 본듯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딱 3개 마시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각 산업마다 지대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매출액 등이 아니라 순형가, 즉 초과인 차이고 결국 각각에 있는 지역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산업들은 최대 순형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가져간다. 이거 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지대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반드시 정상윤이 발생되는 점, 극대화되는 점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일단 요것까지 했던 걸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 문제.